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땅이 갑자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식간에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이 엄청난 힘, 바로 지진이죠. 오늘 이 거대한 전율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1989년 10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남부. 바로 이곳에서 리터 규모 7.0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진이 도시를 강타하면서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과도 같은 저 베이브리지의 일부가 글쎄 그냥 무너져 내렸을 정도입니다. 리히터 규모 7.0. 이 숫자가 도시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거죠. 그리고 딱 15년 뒤, 이번엔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비극이 터집니다. 2004년이었죠.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시작된 지진이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다리를 부러뜨린 그 힘, 그리고 인도양에서 거대한 물의 벽을 일으킨 그 힘.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두 재앙 같지만 사실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 강력한 지구의 힘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따라가 보시죠. 모든 지진의 시작점은요, 단 한 곳입니다. 우리 발밑 아주 깊은 곳, 수백 킬로미터 아래 지구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바로 이 지각판이라는 것의 움직임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사실은 하나의 통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나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서로를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지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주 간단해요. 거대한 지각판들이 서로 움직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턱 하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힘은 계속 가해지죠? 그럼 그 주변 암석이 마치 고무줄처럼 휘어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쾅 하고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지진입니다. 자, 그럼 지진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암석이 쾅 하고 부서지는 지하 깊은 곳, 그 시작점을 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지진 발생하면서 지도에 딱 점을 찍는 곳 있잖아요. 그 진원 바로 위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진엔에서 방출된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대체 어떻게 지표면까지 전달돼서 이런 파괴를 일으키는 걸까요? 지진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파동, 즉 파로 퍼져나가는데요. 하나는 지구 내부를 관통해서 달려오는 실체파고요. 다른 하나는 땅의 표면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표면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건 바로 이 표면파입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건물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주범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먼저 도착하는 실체파는 또 두 선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주장인 P파는 땅을 마치 스프링처럼 앞뒤로 밀고 당기고요. 그 뒤를 이어 도착하는 S파는 밧줄을 흔드는 것처럼 땅을 위아래 또 양옆으로 아주 격렬하게 흔들어댑니다. 이 두 가지 복잡한 움직임이 합쳐져서 우리가 으악 하고 느끼는 그 어지러운 흔들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힘을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지진 얘기할 때 규모랑 진도를 막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규모는요, 진원에서 터져나온 에너지의 총량, 즉 지진 그 자체의 절대적인 힘을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진도는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얼마나 흔들렸는지, 건물이 얼마나 부서졌는지를 나타내는 체감 등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규모 7.0 지진이라도 진앙 바로 위에서는 진도가 엄청 높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리히터 규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체감해 볼까요? 규모 4.0 정도면요. TNT 폭약 1000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에너지랑 같아요. 오, 꽤 크죠? 자, 그럼 규모 7.0은 어떨까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3000톤? 아니요, 천만에요. 고베 대지진과 같은 규모 7.0은 무려 TNT 3200만 톤의 에너지입니다. 규모는 고작 3이 커졌을 뿐인데 파괴력은 32,000배나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리히터 규모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숫자가 1씩 오를 때마다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상상 초월로 강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진은 대체 어떻게 바다를 움직여서 가장 무서운 결과 중 하나인 쓰나미를 만드는 걸까요? 일단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쓰나미가 오는 건 아니에요. 바다 전체를 뒤흔들어서 거대한 물벽을 만들려면 일종의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보통 리히터 규모 7.5를 그 기준으로 봅니다. 이 선을 넘어야 파괴적인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쓰나미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먼저 해저 지각이 거대한 널빤지처럼 위아래로 쿵 하고 움직이면서 그 위에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을 통째로 들어 올립니다. 이 에너지는 제트기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데 이때의 깊은 바다에서는 수면 위로 거의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파도가 얕은 해안가에 도착하는 순간 갈 곳 없는 에너지가 전부 위로 솟구치면서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의 벽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죠.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했던 바로 그 지진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9.0에 달했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보시는 건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의 인명피해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만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그날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죠. 당시 쓰나미의 속도와 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불과 1시간 반 만에 거대한 파도가 태국과 스리랑카를 덮쳤고요. 6시간 뒤에는 자그마치 8,0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 힘이 전달됐습니다. 지구의 지각파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톱이 자라는 속도로 아주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다음 폭발을 위한 에너지를 쌓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의 거대한 장력은 지금 어디에서 쌓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언제 그 장력이 다시 터져나올까요?